자, 25년 6월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4점짜리 문항만 해설을 해 보겠습니다. 자, 9번은 뭐 어렵지 않은 우함수, 기함수 판정만 잘 하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우함수, 기함수에서 계산하시면 되고, 10번은 그래프를 조금 시도해 보시면 제일 좋죠. 그래서 지난 점이 마이너스하고 이 가지는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A의 교점도 구할 수 있죠. 0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정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지금 4죠. 정삼각형 높이는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 A니까 2 루트 3이 나오죠. 따라 A의 좌표가 0,2 루트 3이 나올 거야. 얘를 함수에 대입하면 간단하게 나오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11번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자, t일 때 위치 그냥 순서하게 대입하시면 되고, 속도를 구하려면 미분 한번 하신 다음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운동방을 바꾸는 건 t가 1일 때죠. 따라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t가 1일 때 대입하면 4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전혀 불편함이 없죠. 자, 얘 또는 얘를 선택한다는 거, A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근데 A1하고 A3은 같아야 된다. 근데 A1이 주어져 있지 않죠. 그냥 A1을 출발합시다. 동시에 출발하고, 여기가 A3 자리죠. 여기가 A2 자리고. A3 자리 두 개가 같을 순 없죠. 얘는 해당상이 없는 거고, 두 개를 갖다 놓으면 A1이 6이 나와요. 따라서 A4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A4는, 자, 위쪽은 위쪽 거 대입하면 A1 빼기 9가 나올 거고 2A1 두 배 하면 4A1 빼기 12가 나오죠. 이제 6 집어넣읍시다. 6 집어넣으면 얘는 3 나오고 얘는 10이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밑에 부분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A1이 3일 때 나올 거고, A1이 3인 거랑 대소관계를 따지겠죠. 따라서 얘는 2A1 한 번만 더 해볼까요? 2A1 빼기 6이 될 거고, A3이니까 4A1 빼기 12가 되겠죠. A1이 3이니까 얘는 0이 될 거고, 얘도 0 나오겠네. 해당상 없죠. 제로일 때도 뭐 해당상 없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12.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13번은 많이 하던 거, 이거 두 개 다 한 게 얘가 넓이가 같다니까 그냥 순서하게 적분해주면 답 바로 나오죠. 전혀 고민할 게 없습니다. 다만 함수 두 개의 차 fx에서 직선을 뺀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해 주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2루트 7. 자, 구하는 게 뭔지도 꼭 확인하시고, 자, ab가 2루트 7이라 돼 있죠. 5대1로 내분한다 돼 있기 때문에, 자, 등분을 하다 보면 맨 처음에 중점이라 있고 5대1로 내분한다 있기 때문에 3대 2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AQ가 3루트라고 돼 있거든.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사인 B가 변비인 건 이제 잘 아시죠. 따라서 QAP를 제가 QAP를 알파로 적었어요. 베타로 적었어요. 알파에 대응되는 2와 베타에 대응되는 값이 3루트라고 확정된 값이 주어져 있어요. 얘가 3루트로 확정된 값이라고. 애초에는 B였고. 좀 이해가 가시나? 자, 다시. 자, 이 B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가 3루트라고 확정된 값이라고. 루트 2가 된 거, 이 길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B였는데, 3대 2대 1이라는 B였는데, 확정된 값으로 결정 나버린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끝났죠. 따라서, 우리는 ABC의, 자, 구하는 것이 뭔지 꼭 확인하라 했죠. ABC의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구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인 보직 써야 돼요. 그죠? 각이 필요하고, 변의 길이가 표현합니다. 자, 변의 길이 요렇게 알고 있으니까 각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거 찾겠죠.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이거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죠.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사인을 쓰려면 각을 알았으니까 변의 길이 알아야 되죠. 얘를 x라 두고 x를 구하시고,
사인부 쓰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 됐지? 자, 15번 한번 볼게요. 자, 15번은 이전에 이제 기출문제의 경험이 조금 있으셔야 된다. 우미계가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지혜의 우미계와 지혜란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우미계랑 함수값이 같아요. 예를 들면 불원속이 되더라도 이런 식의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야.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시죠? 자, 따라서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서 처리를 좀 해볼 건데, 자,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3차 함수가 최고창이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음수일 때를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경계일 때를 잘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감소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우미계 값이 존재한다는데 그 값은 0 이하로 했으니까 음수가 돼야 돼요. 얘 0보다 작아야 돼. 우미계가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되려면 이런 데 있어야 돼요. 1이. 우미계 음수니까. 그죠? 그럼 여기 되면 딱 0이니까 이것도 괜찮죠. 0 이하의 값이니까. 마찬가지. 자, 마이너스 1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우미계는 음수잖아. 이래가 버리면 우미계가 양수가 돼버리죠. 따라서 우미계는 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마이너스 1과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우미계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 구간 안에서의 우미계는 지금은 누가 돼요? 우미계를 잡으면 양수가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얘가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미계도 음수가 되죠. 그럼 전부 다 우미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이해가시나? 값이 존재하고 모든 실수에서 우미계가 존재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지. 그럼 지금 그래프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적어둡시다. 이런 구간에서. 그럼 이제 뒤집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돼버릴 거 아니야. 만약 x축이 이렇게 있다면 그럼 우미계가 양수가 돼버리죠. 이런 게 안 된다는 이야기야. 어떤 경우에도 우미계가 양수가 나오려면 경계점을 기준으로 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 바깥쪽은 K만 평이동하죠. K가 뭔지 모르겠으나 내가 적당히 그냥 평이동 시켜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란 이야기야.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절대값 기준으로 뒤집어서 될 건데 만약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이렇게. 예, 색칠되고 얘 색칠되는 거예요. 구멍 뚫려 있고 얘는 구멍 뚫려 있는 거라고. 그럼 뭐가 돼? 우미계 다 양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미계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일단 인정하시죠. 이때 자, 서로 다른 실근역에서 두 개 더 들어가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라 돼 있죠. 잠시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지금 자, 함수값이 들어가는 게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경계 안에만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구멍 뚫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뭐라 했죠? 우미계와 함수값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했죠. 얘가 지금 구멍 뚫려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우미계 여기 있잖아. 함수가 같아야 된다. 이 두 개 같아야 된다. 이게 위치가. 그러니까 그래프 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 그래서 얘가 이만큼 평이동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수 있다니.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대충 상황 설정했으니까 이제 판단합시다. 자,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식착성할 거고
F 프라임이 6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최고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분하면 C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F-1일 때가 마이너스 13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걸 접올린 데죠. 이렇게 대칭시켜서. 자, 원래 이런 그래프거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 이 그래프를 평이동시켜요. 이렇게. 이 그래프를 평이동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한 대칭을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직 모르죠. 적분상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대칭시킬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게 이렇게.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야 대칭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두 개 만나는 최대값이죠. 이건 좀 색칠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면 13이 최대가 되는 거지. 대칭시켰을 때 13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거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따라서 F만에 마이너스 13인 걸 알기 때문에 C가 마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fx가 완성이 됐죠. 따라서 f2분을 대입해서 구하시면 된다. f2분을 대입하면 네, 답이 나오겠죠. K가 10인 것도 찾아내야 되죠. 10이 되려면 자 봅시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1일 때 값을 구하면 되죠. 함수가 결정 났으니까. 5지. 마이너스 5인 걸 찾았어요. F가. 대칭시키면 5가 되는 거고. 예, 대칭시킨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되겠죠. K는 10이 되는 거라고. 얼마만큼 올려야 돼? 10만큼 올려야 되니까. 됐죠. 이렇게 하는 거다. 자, 20번은 어렵지 않죠. 예비평가라는 시험에서 평가원이 2년 뒤에 교육과정을 바꾸기 때문에 예비평가를 냈어요. 거기서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출제됐었거든. 그래서 예비평가에 나오는 형태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함수를 처리할 때는 치환을 하죠. fx를 t라고 치환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 fx를 그래프를 밑에 그려놨죠. ft와 y = x가 만나는 점에서 산을 쫙 긋고 선을 쫙 긋겠다는 얘기야. 그 말은 fx가 0이 되는 값과 fx가 3이 되는 값을 구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족하는 x값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그 말을 여기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 따라서 0, 1, 3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0, 1, 3 세 가지 들어갈 수 있고 주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 개씩 반복되는 거죠. 그럼 1이었던 값은 다음에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3이었던 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되는 거죠. 8인 거고. 따라서 그걸 찾는 거야. 따라서 A1을 0으로 출발하는 거죠. A1이 0일 때 자, 돼 있죠? 예. 자, 해봅시다. A1부터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A1이 돼요. 1 집어넣으면 A2가 되고 1 집어넣으면 A3가 되거든. 자, 뭐라고 돼 있죠? 0 이상이 모든 실근의 적음보다 나으라는 돼 있죠. 그래서 A1이 누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예요. 1. 아니. A1이 0이 되는 거죠. A1이. 그래서 맨 처음에 초항이 0이고 더해 가겠죠. 어디까지 더하라 돼 있죠? 예, 나오는 거 찾으면 되죠.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22. 딱 7번째 공차는 4 이렇게 하면 되죠. 4씩 움직여가니까 마찬가지 A2 1이죠. 자, 6번 하면 20이 나오죠. A3는 2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A0일 때 요거 있죠. A1일 때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나머지는 6번 나오는데. 됐죠. 다 더하면 80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21번은 절대값 있으면 부호가 결정이 나죠. 딱 1과 2에서 부호 결정이 생겨요.
뿔마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g가 0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g과 g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분자 써줄게. 또 절대가 있으니까 부호 판정이 돼야 되겠죠. g만 fx가 x-1, x-1을 가질 거야.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제가 과정을 그냥 설명을 해버렸구나. 자, 둘 다 공통으로 가져서 왜냐하면 gx가 1과 1을 가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gx도 fx도 공통으로 x-x-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묶어낼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얘도 절대값이 있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은 앞이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4차라고 했기 때문에 gx가 똑같은 걸 또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사실 바로 결정이 나요.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이. 왜? 0이 돼야 되겠죠. 뿔마가, 절대가 좀 뿔마가 돼야 돼.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고로 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대입하면 간단하게 나오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22번도 예비평가에 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일단 만나는 점 A를 먼저 구하죠. 지수기계의 관계는 엮어줘도 계산이 가능하니까. 정리했죠. 얘는 음수가 나오니까 양수인 것만 선택했어요. A의 좌표가 이만큼 나오는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기울기가 -1. 예, 엄청 많이 나온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1 때 만나는 점 B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근데 얼마만큼 평행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때려잡기도 쉽지 않죠. 근데 기울기가 -1 기점으로 평행이동한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만나는 점 B를 하기로 했으니까. A를 지나고 많은 직선에 만나는 점을 하기로 했으니까 평행이동이 똑같단 말이야. 기울기와 평행이동을 꼭 비교하랬죠. n만큼 -n만큼. 앞으로 x축으로 전진, y축으로 내리면 되겠죠. 그 점의 좌표를 준식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로그 정리만 잘해주시면. 근데 이제 지수와 당시를 정리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면 공통인수끼리 좀 묶어내면 K에 관해 직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m이 3이라는 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 이상하게 넓이 구하죠. 자,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방법을 조금 달리 해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3이고 얘가 3인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이 넓이가 2분의 1에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길이에다 높이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 높이가 누구냐면 A의 X좌표가 되겠죠. 마찬가지 이 삼각형을 구할 때 이게 밑변이 되고 높이가 얘가 되겠죠. 이때 높이는 누가 돼? Y좌표가 될 거 아니야. K- 요거 정리해주면 이쁘게 답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은 건 아시겠죠? 그러나 조금 유연하게 푸셔야 선택감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깔끔하게 풀어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